제가 주택을 법인으로 소유하면서 그거를 임대하고 있지만 실제 종합부동산세는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종부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를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용주TV 강홍수입니다. 올해 이제 연말이 지금 다 돼가잖아요. 시국은 굉장히 어수선하긴 한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종합부동산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들어본 적 있어요? 재산세. 재산세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재산세는 뭐예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그럼 어떤 재산을 말할까요? 땅이나 건물, 토지. 그렇죠. 대부분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게 재산세죠. 그죠? 그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는 워딩상 뭐 같아요?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그냥 맞춰보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뭘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세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재산세를 내는데 그거는 재산의 건별로 내는 거고 이거는 한 사람의 갖고 있는 양을 합쳐서 내는 그런 세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하는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무서운 세금입니다. 무서운 세금이라서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을 보유하면 내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하는데요. 보유세는 두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재산세예요. 재산세. 내가 재산을 갖고 있는 만큼 이 세율에 맞춰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 이거를 재산세라고 해서 내가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거나 상가를 한 채 갖고 있거나 지식산업센터를 갖고 있거나 토지를 갖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세율에 맞는 세금을 내죠. 근데 그 세율 중에 가장 비싼 녀석은 토지하고 상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가장 저렴하게 받아요. 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적게 받냐면 우리 의식주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꾸로 많이 보유했을 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또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기를 한다고 할까 아니면 다주택을 소유하는 사람한테는 징벌세로 부과하는 게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래서 하나는 재산세고 하나는 종합부동산세다. 그래서 재산을 보유한 사람한테 내는 세금이 재산세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다 합쳐가지고 너무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종합부동산세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보유세의 기준은 언제 기준으로 선정하냐면 6월 1일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6월 1일 날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5월 31일 날 집을 팔았다. 그러면 재산세를 낼 이유가 없죠. 그러면 과연 얼마나 과도한 세금을 내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주택인 경우에는 인별 9억을 초과하면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2억을 초과하면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12억짜리 집이 굉장히 많은데 다 종부세 대상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아파트가 20억인데 공시지가를 따졌더니 12억이야. 그럼 다행히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보는 게 시세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 6에서 70% 정도가 공시지가가 되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시세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많이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시세에 50%도 있을 수가 있고 40%도 있을 수가 있고 신축인 경우에는 좀 높게 60%가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꼭 시세하고 연동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을 초과하면 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별로 내는 거기 때문에 아내 9억, 남편 9억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아내 기준으로 9억, 남편 기준으로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부한다. 저는 혼자 사는데요. 그럼 혼자는 그냥 9억이에요. 9억을 초과하면 납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는 세금이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합산 토지, 보유한 토지를 합쳐서 공시지가 5억이 넘으면 그때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죠. 농사지면 안 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용도로 그냥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합산해서 5억이 넘으면 부과하는 세금이죠. 그 다음에 상가라든지 공장 같은 거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상가 건물을 갖고 있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80억을 초과해야만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80억이면은
어마무시하게 큰 건물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상가를 갖고 있으면서 종부세를 낸다. 그러면 엄청 부자입니다. 그 정도 되시는 분은 또 납부하셔야겠죠.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세율은 어떤가? 세율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낼 수 있는 세율이 2.7%, 2주택자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최대 5%까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죠. 근데 그 정도 되려면 94억이 초과돼야 돼요. 그럼 그 이하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3억까지는 0.5% 내고요. 그 다음에 6억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0.7% 정도 납부하고 12억 이상인 경우에는 1% 정도 납부하니까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계속 세금을 더 중과해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라서 부담이 좀 될 수 있고, 특히 법인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정부에서는 좀 좋게 보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거를 악용해서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좀 강화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채를 소유해도 무조건 바로 9억 이하 공제 이런 것도 없이 바로 2.7%를 부과하고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5%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5%를 부과한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만약에 공시지가 1억 정도의 부동산을 법인이 소유했다. 그러면 세금을 과연 1년에 얼마를 낼까라고 보면, 공시지가가 1억이다 그러면 거기서 공정시정 가액 비율이 60%입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1억에 60%를 계산하면 6천만 원이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2.7%를 하게 되면 162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종부세로. 매년 12월 26일까지 납부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그것만 내는 게 아니고 농어촌 특별세라고 해서 20%를 가산하면 32만 3천 원을 더 납부하게 돼요. 그래서 합쳐서 194만 4천 원을 납부하는 기준입니다. 한 1억 정도 초과하면 200만 원 정도 종부세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법인인 경우에 하나만 소유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여러 채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죠. 2주택 이상이다 라고 가정하면 얼마를 나냐면, 공정가액은 60%니까 당연히 6천만 원부터 다시 계산하면 5%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전에 또 6%였는데 그나마 1% 빼줬어요. 5%로 계산하면 300만 원이 부과되게 되고요. 거기서 농어촌 특별세를 20% 하면 60만 원 정도 돼서 360만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 거죠. 저도 법인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0채 이상의 주택을 법인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시지가로 따지면 뭐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엄청 많은 돈이겠죠. 그런데 그거를 납부하면서 임대업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1억이면은 한 2억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건데, 그럼 2억 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임대를 했다. 그럼 과연 얼마의 임대료를 받았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한 8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80만 원 곱하기 하면 뭐 96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36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고, 재산세를 내야 되고, 법인세를 또 10% 부과해야 돼서 납부해야 되고, 그러면 실제 남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부과한다면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저는 합산 배제 특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납부하기 전에 합산 배제 신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산 배제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제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니 빼주세요 라고 신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주택을 장기로 임대한다라는 조건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기준이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하면 합산 배제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그 주택을 매각해버리는 게 오히려 낫겠죠.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가면서까지 이걸 보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현행법상 계속 유지되고 있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계속 주택임대사업자 합산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택임대사업자 개정안을 보면 10년에서 6년으로 다시 단축해준다라는 새로운 방안도 나오고 있고, 아직 확실히 개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방안도 나오고 있고, 주택 중에서 아파트를 넣을지 안 넣을지도 아직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만, 기존에는 아파트도 해당이 됐지만 지금은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인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고, 종합부동산세를 정부에서 좀 많이 좀 완화시켜주고 적게 내게 만들어준 건 사실
사실이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아직도 허들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많이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납부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은 이미 끝났어요. 지금은 납부하셔야 되고 내년 6월 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하시게 되면 종부세를 합산 배제받을 수 있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이번 종부세 내신 거가 너무 억울하시다 그렇게 판단이 드시는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갖고 계신 분들이 아파트죠. 아파트를 많이 보유하셔서 내는 세금이라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납부하셔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월 16일 날부로 납부해야 되는 종합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세금을 절세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을 보유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취등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는 한 번만 내면 됩니다. 살 때 내면 되고요. 팔 때 내면 됩니다. 양도할 때 이익이 남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니까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취득할 때 내는 한 번의 세금은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보유세는 내가 보유하는 기간 동안 계속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세금은 굉장히 저한테는 장기 보유하며 장기 임대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불리한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